1996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눈보라가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1996년 폭설이라고 명명됐죠.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그 지역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렸어요. 눈보라가 너무 강해서 주변은 온통 하얀 베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죠. 거대한 눈더미가 쌓였어요. 눈이 모든 문과 창문을 덮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갇혀버렸어요. 차에 타려면 몇 시간 동안 삽으로 눈을 치워야 했죠. 눈을 치우는 동안에 새로운 눈더미가 주변에 또 쌓였어요. 이 폭설은 20세기 가장 심한 겨울 폭풍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학교 수업은 취소되었고 상점, 도서관,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하얀 얼음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눈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차량의 이동을 막았어요. 사람들은 가까운 대피소에 숨기 위해 차를 버렸고 이로 인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체증이 발생했어요. 눈이 내리는 동안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건물을 파괴했어요. 혼돈은 도처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무서움에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강하구가 범람해서 인근 도시에 대규모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주에서 파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1996년 폭설이 거의 펜실베니아 전역을 덮쳤지만 델라웨어 카운티 일명 델코의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웃 도시들은 폭풍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 도시는 예외였어요. 그 무렵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설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그 작은 마을이 불가사의한 기상 버블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3년 사람들은 그걸 델코 버블이라고 불렀어요.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버블은 델라웨어 카운티 전체를 덮고 있으며 모든 자연재해와 다른 위험으로부터 델라웨어 카운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화창한 날씨의 마을 주민들은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큰 폭풍우 때마다 나쁜 날씨가 이 지역을 우회하는 것 같긴 해요. 허리케인이 이곳에 닿자마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이 지역을 지나자마자 바로 합류하거든요. 모든 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라 일어났다고 알려졌고 기상학적 증거는 없어요. 사람들은 90년대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폭풍을 기억해요. 1996년의 폭설을 포함해서요. TV와 라디오에선 폭풍이 델라웨어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모든 예보는 빗나갔고 주민들은 좋은 날씨를 즐겼어요. 한 주민은 종종 일기예보와 위성사진을 보면 델코에서 먹구름이 흩어지는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평화롭고 편안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상버블이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홍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이례적인 보호를 믿지 않아요. 이곳에서 폭풍이 약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하나 있어요. 바닷바람이 내륙으로 이동하여 델라웨어 카운티 같은 곳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거리와 주변 지역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요. 이건 대기 안정화를 발생시키죠. 그러고 나서 폭풍이 형성되어 서쪽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면 이 안정된 기단을 만납니다. 허리케인은 힘의 상당 부분을 잃기 때문에 마치 악천후가 이 지역을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델코 버블은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보호를 제공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거의 모든 소문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주민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리고 허리케인이 그들의 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서로 이야기해요. 그런 경우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라디오에서 강한 폭풍을 예측할 때 여러분이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눈앞에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선 진짜 허리케인이 매위를 떨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지 못한 채 인터넷에 델코 버블이 또다시 도시를 구했다는 글을 올려요. 폭풍은 위험한 기상현상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 버블 안에 살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다가오는 내후에 대한 모든 뉴스와 보도를 놓쳤다고 가정해보죠. 괜찮아요. 구름 덕분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구름 중 하나는 정난운입니다. 이것은 레우, 허리케인, 우박, 홍수, 심지어 토네이도의 전조예요. 이 구름은 특이한 형태라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두껍고 무겁고 어둡고 내부에서 생성된 번개 때문에 번쩍일 수 있어요. 이러한 구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탈출하거나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죠. 따뜻한 공기는 가장 작은 물방울을 들어올립니다. 물방울은 너무 작아서 증기를 형성해요. 이 증기는 바다에서 가장 자주 솟아오르는데 육지에는 수증기가 몇 배나 적기 때문이에요. 수증기는
온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 하늘 높이 솟아올라요. 그곳에서 따뜻한 수증기는 식고 물방울은 작은 얼음 입자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얼음 조각들은 먼지, 얼음 그리고 바다 소금처럼 지구를 채우고 있는 다른 입자들과 섞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구름을 형성합니다. 수백만 개의 다른 입자들이 거기에 달라붙고 구름은 점점 더 부피가 커집니다. 질량이 증가하고 물방울이 비의 형태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구름은 지구에 꼭 필요해요. 태양광선의 강한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햇빛을 여과해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밤이 되면 구름은 담요 역할을 해요. 온기를 유지하고 찬 기운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모든 구름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그 모양을 결정하죠. 하지만 특이하고 놀라운 모양을 가진 희귀한 구름들이 있어요. 렌즈 구름은 움직이지 않고 거대한 둥근 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종종 산봉우리를 덮죠. 유방우는 종종 적은 비 구름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물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거대한 봉지들이 땅 위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하늘이 온통 휘발유가 쏟아진 것처럼 보인다면 진주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온이 다소 낮은 지역에서 흔하죠. 북극권에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색깔을 띠는 것은 태양 덕분이에요. 태양이 특정 각도로 구름을 비추면 이런 패턴이 생깁니다. 나팔꽃 구름은 지상을 따라 뻗어있는 거대한 밧줄처럼 보여요. 호주 북부에서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제 구름에서 지상으로 내려가서 늪지에 숨어있는 신비한 형상을 살펴보도록 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의 불이라고 불렀어요. 밤의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과 늪 사이에서 신비로운 밝은 빛이 보입니다.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빛나요. 누군가가 횃불을 켜고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불빛을 향해 걸어갔고 늪에 도착한 걸 알게 됐죠. 이제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우물의 불빛은 그냥 사라졌거든요. 늪을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 불빛에 홀려 덫에 걸리지 마세요. 이 현상은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생물 발광 곰팡이와 조류는 습지대에서 자라며 때로는 푸른 빛으로 빛납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빛의 환상을 만들어내죠. 바람과 물이 곰팡이 조류를 흔들어서 마치 불빛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늪지에는 나뭇잎, 풀, 진흙, 점토, 나뭇가지와 같은 많은 유기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메탄을 방출해요. 메탄은 공기와 접촉하자마자 불이 붙고 불타는 공 모양으로 늪 위를 날아다닙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늪지대에서 관찰돼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비행 불빛은 서부 텍사스 사막에 있어요. 마르파 라이트라고 하죠. 각 불빛은 농구공 크기이고 항상 사막에 나타나요. 빛은 깜빡이고 합쳐지기도 하고 둘로 나뉘기도 하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없어요. 혹시 지나가는 차들에 의한 불빛일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르파 라이트가 늪 위의 유령 불빛과 같은 이유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사막 아래엔 많은 양의 석유와 메탄이 숨어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때때로 이 가스가 지상으로 나와 산소와 접촉한 후 불빛을 발합니다.